나가서 서시고. 그쪽에 해병대 서시고 뭐 이렇게 할까요? 예, 뭐. 예. 이렇게 저희가 뒷면에 저쪽 섞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 좀 이쪽으로 의장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회장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김영남 부회장님을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우리 박수현 항원화 공동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우리 민영배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국혁신당의 우리 김재원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먼저 우리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에 박수현 의원님과 항원화 공동대표님 발언을 하시고 각 당 대표로 우리 나중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여기 인사하는 순서로 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해병대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 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5개월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3차례나 거부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식, 공정, 정의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해병대 예비역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탄핵하고 후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는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차고 넘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최 해병의 죽음과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군의 사기와 기강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존재가 안보의 구멍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이태원에서는 159명의 청년들이 길을 가다 압사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식, 정의, 공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계, 종교계, 의료계, 사회 원로들이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퇴진 요구가 빗발칩니다.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윤석열 탄핵 선포 기자회견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말 광화문 집회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수막에는
우리도 참여했다. 윤석열은 끝났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윤석열 탄핵 기자회견은 시국선언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지만 윤석열은 비슷한 이유로 탄핵당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운동의 동지가 되어주신 해병대 예비역연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이자 윤석열 탄핵연대 참여의원 한창민입니다. 매주 토요일 시민들의 집회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촛불을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대학가 시국선언의 시작을 알렸고 드디어 서울대와 고려대 교수님들도 동참하셨습니다. 종교인과 보건의료인 또한 마찬가지고 학생들과 모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학의 연구자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소식마저 들립니다.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온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많은 실정을 통해서 얼마나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지 우리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단장이라는 자가 휘하의 해병대원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를 절차대로 문책하고 처벌했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에 모든 군령을 위반하고 오히려 양심적인 군인 우리 박정훈 대령을 명예를 훼손시키며 심지어는 법적 처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국민들, 특히나 병역을 마친 모든 남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우리 전역자분들이 나섰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작년부터 박정훈 대령의 곁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순직사건 특검법이 정부 여당의 겁으로 끝내 좌절됐을 때 윤석열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며 광장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일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병 예비역연대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해병 예비역연대가 광장에 서는 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서고 시국선언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해병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병 예비역연대의 뜻깊은 이 행진을 응원하고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해병 예비역연대가 이야기하는 이 전선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와 사회민주당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탄핵연대 의원님들과 함께 그 선봉에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님께서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많은 국민들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전체 반팔 간격으로 좀 벌려주십시오. 반팔 간격. 중원 차렷. 경례. 필승. 바로
해병대 예비역 시국 선언문, 이런 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최해병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해병대 전투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다른 실정에는 어떠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호국 충성,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윤석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출세길을 위해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윤석열은 이상할 정도로 두둔했습니다. 21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끝난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 혐의자에 대한 경찰 이첩 조사 결과를 법을 어기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법을 어기며 사건을 회수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재수사했습니다. 오히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을 지켜 직을 수행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고 집단 항명의 수괴로 몰아 1년 넘게 항명죄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어느 하나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적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당신의 횡포로 정부, 군, 경찰, 검찰, 공권력의 권위는 훼손된 지 오래입니다. 최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처리하지 않아 온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명예로 살아가는 군의 윤석열은 부당한 명령을 행사하여 군의 기강을 어지럽혔습니다. 윤석열은 안보를 팔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정작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최해병의 죽음 앞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3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해병의 죽음을 정쟁화한 것입니다. 수사 외압의 주범인 윤석열 정권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3번이나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해병이 떠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더 이상 절차 지켜가며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을 선탄핵하고 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오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계의 시민들과 단체에 호소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지식인과 종교인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입니다.
거악 윤석열 앞에 용기를 내고 양심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2024년 12월 3일 해병대 예비역 444명 일동 예, 우리 군 관련 단체가 이런 시국 선언을 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공정하고 또 몰상식하고 이런 정권에 대한 임계점에 달했다, 한계점에 달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드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임계점에 달한 만큼 또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탄핵하고 최승병 순직 사건에 대한 좀 진상이 규명되고 진실이 규명되고 제대로 좀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